믿음방패TV 함용식입니다. 며칠 전까지 이란의 농축 우라늄 비축 한도가 초과했다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어제부터 어떤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냐면은 이란의 농축 우라늄 그것이 비축 한도를 초과하기도 했지만 뿐만 아니라 농축 비율도 초과하기 시작했다. 그 뉴스가 어제부터 뜨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트럼프가 바로 이란한테 야, 너네 불장난 하지 마,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뉴스죠. 자, 농축 우라늄의 농축 비율을 초과했다는 것은 원래 그 핵 발전소에서 쓰이는 우라늄의 농축 비율이 3점 몇 프로 정도 되는데, 그거를 초과하게 되면은 이거를 무기급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나선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드디어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이 그 호르무즈 해협 쪽에서 추가적인 군사적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한번 볼게요. 카타르에 있는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인데, 여기에 B-1B 랜서 초음속 폭격기가 최소 6대가 배치가 확인됐습니다. 이거는 해외에 군사 전문가가 있는데, 그분이 7월 1일 날 구글 얼스를 이용해서 그 민간 위성이죠. 그 사진으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요즘 무서운 세상이에요. 이거 옛날 같았으면은 군사 첩보 위성으로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이거 1급 비밀 아닙니까?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어느 공군기지에 배치됐다는 첩보예요. 첩보. 아주 중요한 첩보인데 이거를 이제는 민간 위성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 자, 그 추가적인 내용을 보면요. B-52H는 최소 13대 이상이 배치가 된 게 확인이 됐고요. 저는 이 뉴스를 네이버에 있는 패션 역사 군사의 아침 한개 블로그에서 처음 확인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군사 전문 블로그예요. 이 B-1B 랜서를 보면은 이거는 세계 최고의 폭장량을 자랑하는 폭격기고요. 그러니까 B-52H가 32톤을 적재하고 B-2 스텔스 폭격기가 23톤. 근데 이 B-1B 랜서는 무려 34톤. B-52H보다 2톤이나 더 많이 적재할 수가 있어요. 저 비행기 모습을 보면 되게 날렵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더 많이 적재해요. 이거는 세미 스텔스 기능을 갖고 있는데 약간 준 스텔스 기능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스텔스 기능을 포기하고 외부 무장착에다가 폭탄을 달고 갈 때는 최대 56.7톤까지 무기를 달고 갈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저고도 비행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7년도 10월에 성남 공군기지에서 에어쇼를 했었어요. 그때 이 B-1B 랜서가 등장했거든요. 그때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이 쫙 모여서 보고 있는데, 저쪽에서부터 B-1B가 이렇게 날아오는 겁니다. 성남 공군기지로. 그래서 성남 공군기지 근처에 와서 고도를 싹 낮추기 시작하더니만 지상 150m까지 고도를 낮췄어요. 그렇게 배를 깔듯이 초저저공 비행이죠. 이런 그 거대한 폭격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낮게 비행을 한 겁니다. 이게 원래 이런 거대한 폭격기류는 이렇게 저공 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저공 비행을 하다가 만약에 실속이라도 하게 되면은 바로 그냥 땅에 꼬라박고 추락하는 거거든요. 가벼운 비행기야 그렇게 150m, 100m에서 혹시 실속을 하더라도 바로 양력을 회복해서 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거대한 비행기가 실속을 혹시라도 하게 되면은 그냥 땅에 꼬라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B-1B 랜서가 얼마나 비행 능력에 자신이 있으면은 그렇게 저공 비행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거 대단한 비행 능력입니다. 그렇게 이게 초저공 비행으로 배를 까듯이 싹 오더니 우리 시민들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갑자기 엔진 폭발음을 꽝 하고 터뜨리면서 위로 싹 올라갔거든요. 그때 이제 그걸 봤던 그 시민들께서 막 탄성을 자아냈었죠.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저도 이제 누구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에요.
뭐 그런데요. 이 B&B 랜서는 최대 속도가 마하 1.2, 그러니까 초음속으로 날 수가 있고, 최대 항속거리는 9,600km. 그러니까 이게 카타르 공군기지에 배치됐다는 거는 이건 수도 테헤란을 공격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무슨 뜻이냐? 초조공 비행을 할 수 있잖아요. 150m, 100m까지 지상으로 내려가서 조공 비행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F-22나 F-35 같은 거는 테헤란까지 못 날아가요. 거리가 2,000km 정도 되거든요. 카타르 공군기지에서. 갔다가 못 돌아오니까 작전을 할 수가 없죠. 테헤란까지. F-22, F-35 이런 전폭기들은, 스텔스 전투기, 전폭기 이런 것들은. 근데 이거는 어떻게 작전을 수행하느냐? 이라크 영공으로 저공 비행으로 날아갑니다. 이라크 영공을 통해서. 그러다가 저공 비행으로 날아가면 이란 쪽에서 레이더로 발견을 못하죠. 낮게 깔아서 날아가니까. 그렇게 저공 비행으로 날아가다가 이란 북부 국경선 있는 데서 갑자기 레프트 훅으로 턴을 해가지고 급속 침투를 하는 겁니다. 테헤란으로. 이러면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런 작전을 염두해서 B&B 랜서를 카타르 공군기지에 배치한 거다 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뉴스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대이란 군사작전을 준비하고 있다. 공군에 의한 폭격작전, 그걸 준비하고 있다는 뉴스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로이터 통신에서 나온 뉴스인데 7월 2일 날 나온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은 걸프 해역에 미국 이란 대립에서 어떠한 위험 증가가 발생하더라도 군사적 개입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이 7월 2일 화요일 날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이 이렇게 발표를 하자 바로 다음 날 이란의 한 최고 사령관은 이스라엘의 외무부 장관이 발언한 지 하루 뒤 수요일에 이란은 비밀 무기를 갖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스라엘의 외무부 장관이 발언한 지 바로 하루 만에 이란 쪽에서 이렇게 맞받아 친 겁니다. 그리고 7월 1일 날 내셔널 인터레스트라는 데서 이제 나온 뉴스인데, 이거 이제 뭐 몇몇 분들이 아마 이 뉴스를 알고 계실 텐데 한번 일단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 이제 페이크 뉴스로 판명이 나기는 했는데 한번 그래도 일단 소개는 해드리겠습니다. 이란 사령관이 이스라엘의 F-35 스텔스 전폭기가 이란 영공을 침범했다는 사실을 숨겼다. 이거 이제 그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한테 숨겼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 세부 기사 내용을 보면은 한 소식통에 의하면 러시아제 레이더를 포함한 이란의 방공 시스템은 F-35의 출입을 감지하지 못했고, 이스마일리라는 사람은 아까 바로 앞에 나왔던 그 이란의 사령관, 공군 사령관, 이스마일리는 자신의 임무 실패를 가리기 위해 이 사실을 이란의 최고 지도자에게 숨겼다. F-35는 발각되지 않고 이란의 최전방 경계기지와 기타 여러 기지들을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험했으며, 그 사이 민감한 기지들을 사진 찍었고 러시아의 S-300 레이더를 회피했다. 자, 이 뉴스 여러분들이 아마 봤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일단은 페이크 뉴스로 판명이 났어요. 이게 왜 페이크 뉴스인지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다음 뉴스를 보시면은 완전한 페이크 뉴스. 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 트위터를 올린 사람은 해외의 유명한 군사 전문가예요. 그 사람이 트위터에 뭐라고 이 방금 뉴스에 대해서 반박을 했냐면은, 파르자드 이스마일리는 이란 공군의 사령관이었던 적도 없고 따라서 그의 직위에서 잘릴 일도 없다. 이스라엘의 F-35는 이란으로 날아갈 수 없다. 왜냐하면 이라크가 KC-707 공중급유기의 영공 사용을 허락해주지 않을 테니까. F-35는 이란까지 날아가려면 KC-707의 재급유를 받아야 한다. 이거 맞는 말이죠. 이스라엘에서 이란의 테헤란까지가 1,500km가 넘거든요. 근데 F-35는 최대 항속 거리가 2,000km예요. 그러니까 갔다가 작전을 수행하고 돌아올 수가 없어요. 공중급유를 받아야 되는데 공중급유는 이라크 영공에서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라크가 그걸 허락할 리가 없죠. 이거 정확하게 지적한 거고,
캐시 707이라는 거는 이스라엘의 주력 공중급육입니다. 자, 근데 그렇죠. 이스라엘의 F-35가 이란의 영공까지 침투해서 S-300을 무력화시키는 그 작전을 펼쳤다. 그거는 페이크 뉴스인데, 근데 이스라엘의 공군이 이란의 S-300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모의 훈련을 한 거는 맞습니다. 자기네 이스라엘 땅에서. 그 뉴스가 6월 달에 뜬 게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6월 19일 뉴스인데 브레이킹 디펜스라고 하는 언론사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제목은 미국이 군대를 보내자, 그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대를 보내자 이스라엘의 F-35 전투기들이 리허설 공격 연습을 했다. 그러나 유럽은 주춤할 것인가? 유럽은 뭐 이란 공격에 끼어들 것이냐? 안 끼어들 것이냐? 뭐 그런 뜻인데, 그 세부 기사 내용을 보면은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F-35 스텔스 전투기가 러시아산 최신 방공 시스템을 공격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훈련에 참여했다. 러시아산 방공 시스템이란 S-300 레이더, 미사일, 통제사령부 시스템을 포함하고 최근 시리아와 이란이 이 S-300 방공 시스템을 획득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서 이란의 S-300을 무력화하기 위한 어떤 모의 훈련을 한 건 맞단 말입니다. 이스라엘도 준비하고 있어요. 미국에 합세해가지고 이란을 공격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분명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제가 조금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지금 미국의 공군 무기들이, 공군 전투기들이 호르무즈 해협, 카타르 공군기지에 모여들고 있잖아요. 첫 번째, B-52H 전략폭격기. 두 번째, 오늘 소개해드린 B-1B 랜서 전략폭격기.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동영상에서 소개해드린 F-22 스텔스 전투기. 근데 F-35는 아직 왔다는 뉴스가 없어요. 물론 카타르 공군기지에 F-35가 몇 대 있기는 있어요. 5대인가 6대인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잖아요. 최소 10 몇 대, 20 몇 대가 이상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F-35는 안 보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F-35를 무려 현재 50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 F-35A, F-35 공군형, 지상 발진형, 그거를 최초로 군사작전에 투입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시리아 공습작전 때 F-35를 처음 투입했어요. F-35A, 지상 발진형 비행기를. 그거를 지금 이스라엘이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대이란 군사작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굳이 미국이 본토에서 F-35를 안 보내더라도 이스라엘의 F-35가 참여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F-35는 아마 카타르 공군기지나 뭐 그런 쪽에다가 몰래 갖다 놓을 거예요. 자기네 이 F-35 전폭기를. 그리고 제가 어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프랑스의 마크롱이 희한하게도 미국의 대이란 압박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조하면서 참여하고 있다. 예상 밖으로 그런 스탠스를 요즘 취하고 있다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그렇잖아요. 자, 원래 프랑스의 마크롱은 미국의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핵 협정을 탈퇴했을 때, 2017년도에 탈퇴했을 때 프랑스 마크롱이 그걸 제일 강력하게 반대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란이 우라늄 농축 우라늄 비축 한도를 넘기니까 그거를 가장 세게 반대하고 있어요. 경고하고 있어요. 비축량 넘기지 말라고. 미국의 대이란 압박 정책에 이상하게도 프랑스가, 그것도 마크롱이가 적극 동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왜 그럴까? 마크롱이가 조금 궁금했는데 그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뭐냐면은, 자, 이스라엘에 몇 년 전부터 그 이스라엘 앞바다, 지중해 쪽 앞바다에
어마어마한 유전이 발견돼서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실제로 가스를 추출해서 상품화하기 시작했거든요. 얼마 전부터. 한번 그 뉴스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스라엘의 지중해에 연한 그 앞바다거든요. 그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가스 유전이 발견됐어요. 그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리워야단 해역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영어로 리바이어던 가스 필드. 리바이어던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리워야단이라고 해요. 이 리워야단은 성경에 나오는 고대에 실존했던 공룡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거대한 괴물같이 거대한 크기를 얘기할 때 리워야단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자, 거기 매장된 양이 얼마나 되냐?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주로 매장돼 있는데 3조 4천억 세제곱미터 이거를 한화로 환산했을 때 대략 1천조 원의 가치가 된다고 합니다. 단위당 매장량으로는 세계 최고고요. 미국의 천연가스 매장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자, 다음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국영 전기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가 6월 12일 날 뉴스인데 리워야단 그 가스를 구매하는데 7억 달러를 쓰기로 했다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품화돼서 실제 개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추출이 돼서 상품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프랑스 입장에서. 자, 이스라엘 그 지중해를 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지중해만 건너면은 이스라엘의 그 어마어마한 자원 에너지를 갖다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프랑스가 이스라엘한테 좀 잘 보이면은 지중해만 넘어가면 되잖아요. 지중해만. 그러니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막 그 가격 가지고 장난치지 않잖아요. 기분 나쁘다고 야 너네 안 팔어 석유 안 팔어 이렇게 장난치지 않지 않습니까? 뭐 러시아나 아프리카나 이슬람 국가들은 조금 기분 나쁘게 하면은 야 우리 가격 올린다 야 너네 올해 천연가스 안 팔어 이렇게 막 꼬장 부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나 뭐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가능하면은 자기네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 속한 그 서방 선진국들이 혹시 이렇게 자원 에너지를 개발하면은 그쪽에서 가서 사다 쓰고 싶죠. 신뢰성이 있으니까. 자, 마크롱이 판단을 하기를 아, 이제 이란이 한물 갔구나. 미국하고 이스라엘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크롱이 갑자기 최근에 태도를 바꿔서 2년 전에는 트럼프가 이란의 핵 협정에서 탈퇴할 때 그거 탈퇴하지 말라고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지금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 자원이 이 에너지 자원에 굉장히 군침이 돌았던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어쨌든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로 한반도 동북아 쪽에서 먼저 터지기 전에 이란 호르무즈 해협 쪽에서 먼저 터질 것 같습니다.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여기에 프랑스가 가세하고 또 영국이 가세한 이런 연합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조만간에 터질 것 같다. 조만간에. 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